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좀 아쉽죠? 그래도 주간 김우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명절이라 좀 늦게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 주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바로 들어가 봅니다. 고고! 핏빛으로 물든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합니다. 원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 영상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 저작권이 만료되었던 귀염둥이로는 곰돌이 푸가 있었죠. 사랑스러운 푸를 살인귀로 만들었던 호러 영화에 속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자랑스럽게도 로텐토마토 평점 3%를 받았고 제작비 10만 달러를 들여 420만 달러를 벌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의 제작사는 피터팬, 피노키오, 밤비로도 호러물을 만들 걸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작권이 피로 물드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이네요.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와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창 알콩달콩 사귀던 2008년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포도 농장을 소유한 회사 샤토 미라바를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데요. 당시 지분은 브래드가 60%, 안젤리나가 40%였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를 어찌나 마음에 들어 했던지 2014년엔 여기서 결혼식까지 올려드렸죠. 두 사람의 관계가 한창 좋던 그때 브래드가 자기 지분의 10%를 안젤리나에게 증여했고 그렇게 딱 5대5가 되는데요. 허허, 2016년에 이혼을 하게 됐지 뭡니까? 문제는 안젤리나가 2021년 10월에 자기 지분을 브래드에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매각하면서 벌어집니다. 안젤리나가 자기 지분을 전부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유리 세플러가 운영하는 보드카 회사인 스토리그룹 산하의 자회사이자 룩셈부르크를 거점으로 하는 와인 회사인 테누테 델몬도에 판 건데요.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재판이 룩셈부르크 법원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젤리나가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지분을 팔았다는 걸 안 브래드 피트는 2022년 2월 거래 무효를 요구했고 자기의 원래 지분인 60%로 가져와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배틀에 들어가게 되는데 룩셈부르크 법원은 안젤리나가 받았던 10%를 브래드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에스크로라고 하죠. 제3자가 지분을 관리하다가 완전히 법정 싸움이 끝나야 브래드가 나머지 10%를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남았으니까 브래드는 한동안 지배권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재판도 남아있고 재산 분할에 대한 재판도 남아있어서 이거 다 끝나면 올해 60살인 브래드 피트가 70 영국 왕실의 탕자 해리 왕자가 작년 1월 10일에 회고록 스페어를 냈었죠. 여기엔 찰스 국왕과의 부자관계, 형 윌리엄 황태자와의 불화 등 폭탄성 발언들이 잔뜩 실려 있었는데요. 이번엔 메건 마클도 회고록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리와 메건은 이미 2021년에 출판사인 펭귄 랜덤하우스와 총 4권의 책을 내기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스페어가 나왔고 같은 해 6월 메건이 집필한 아동 서적 한 권을 냈었습니다. 지금은 웰니스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메건 마클의 핵폭탄이 딱 4권째가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살아생전 다이애나비의 집사를 10년 이상 맡아온 폴 베럴이 뉴욕 포스트의 취재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영국 왕실에 대한 강력한 핵폭탄이 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찰스 국왕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 제66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미국 LA에서 열렸죠. 여기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셀린 디온이 시상 발표자로서 등장한 거였습니다. 셀린이 공식 석상에 나온 건 3년 11개월 만이었습니다. 셀린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미드나이츠의 연간 최우수 앨범상을 시상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랐고 청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Thank you all. I love you right back. When I say that I'm happy to be here, I really mean it from my heart. Those who have been blessed enough to be here at the Grammy Awards must never take for granted the tremendous love and joy.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계속 보시죠. And the Grammy goes to Taylor Swift. 상을 받게 된 테일러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무대 위로 올라가서 지인들과 포옹을 하곤 셀린 디온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트로피를 받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업계 대선배가 시상을 해주는 자리에서 포옹은커녕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참을 수 없다. 테일러는 이 상을 3번이나 받은 프로 중에 프로인데 대단한 업적을 짊어진 아이콘을 무시했다. 라며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물론 백스테이지에선 테일러가 셀린과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긴 했지만 이 당시 SNS가 좀 들끓긴 했네요. 뉴욕타임즈발 보도인데요. 조나단 메이저스로부터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2명 추가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전 여친은 그레이스 자바리에게 폭력 혐의로 유죄를 받고 ABC와의 독점 인터뷰까지 방영된 이후라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에 새롭게 등판한 여성들은 역시 전 여친인 모라 후퍼와 엠마 덩컨, 각각 2013년부터 2015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귀던 전 여친들로 후퍼는 정신적 학대, 덩컨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퍼 쪽부터 보자면요. 예일대 연극과에서 메이저스와 만나 아이를 갖게 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메이저스가 집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곧장 돌아갔다고 주장했고요. 덩컨은 한때 메이저스의 연기 코치였지만 사귀고 나서 빈번히 폭력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 4년간 사귀다 약혼을 했을 정도로 각별했지만 어떤 때는 방에서 내던져지기도 하고 우편함에 밀쳐진 적도 있다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나선 사람 말고도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메이저스가 출연했던 드라마 러브크래프트의 제작진 중에 한 명은 남성 제작진들에겐 부드러운 태도였지만 여성들에겐 때론 격분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러 여성 스태프들을 겁먹게 했던 적이 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작정한 듯 증언자 20명을 취재했고 작년 12월 메이저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진술서도 디테일하게 참고했음을 특집 기사로 밝혔는데요. 메이저스는 2월 6일에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팀이 판결 기각 신청을 하면서 선고일이 4월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메이저스는 현재 거주지를 뉴욕주 밖으로 옮겨 6일 오후에 열렸던 청문회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참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맨해튼에서 여친인 메건 굿과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종 선고 때 최대 1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째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느낌이네요. 아카데미상에 무려 7개 부문 8개 후보로 지명된 영화 바비. 그런데 그레타 거윅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서, 주연인 마고 로비도 여우주연상 후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있었죠. 인터넷상에선 팬들의 낙담과 분노가 뿜어져 나왔고 미디어도 이 사태를 아카데미가 바비를 배제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마침내 마고가 입을 열었습니다. LA에 있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열린 바비의 특별 상영회 때였는데요. 일종의 문화현상이 된 영화의 성공은 이 영화보다 더 큰일이었고 우리 업계보다도 더 큰일이었다 라고 운을 뗀 마고는 자신이 후보가 아닌 것에 대해 이토록 축복받고 있는데 슬플 리가 없다 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치만 분명 그레타 거윅은 감독상 후보로 지명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성취는 그녀의 경력에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른다 라고 덧붙였네요. 마고는 남편과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해서 프로듀서로서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그레타는 남편 노아 바움백과 각본을 써서 각색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이터널스와 더 배트맨의 베리 키오건이 디즈니 채널 출신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와 사귄다는 얘기가 있네요. 잡지 W와 구찌와 마크 론슨이 공동으로 개최한 그래미상 애프터파티에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데요. 베리는 작년 여름 3년간 사귀던 여친 앨리슨과 헤어졌고요. 둘 사이엔 2022년 8월에 태어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사귄다는 보도가 처음 뜬 건 작년 12월이었죠. LA에서 디너 데이트를 즐기다 카메라에 잡혔고 올해 들어서도 아트갤러리나 미술관에 같이 놀러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9월 파리 패션위크를 보러 갔을 때 만났다는데 예쁜 사랑하십시오. 얼마 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디즈니 사내의 PC 규정에 대한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내용을 유출해서 화제가 됐죠. 이 사건 흥미로우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론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디즈니의 인종차별 및 성차별 규정에 대한 해당 자료를 제공받았다 라며 이런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일일이 자세하게 열거할 순 없지만 작품 내에서 소수 집단 출신인 캐릭터, 배우, 대사량, 스토리텔링 기여도 등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작진과 임원진 구성부터 특정 교육과 기회들 또한 쿼터에 맞춰 제공되도록 지침이 쓰여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디즈니 측에 공식 의견은 나온 게 없지만요. 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1억 7,1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들에게 왜 하필 디즈니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공개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일론 머스크와 디즈니의 전쟁은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일론은 디즈니 말고도 많은 회사들과 충돌을 벌여왔고요. 특히 작년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더욱 첨예화됩니다. 작년 11월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를 비롯 많은 기업 리더들이 일론이 인수한 구 트위터, 현 X로 송출하던 자사 광고를 전면 중단합니다.
그래서 일론이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한 이벤트에 나가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If somebody's gonna try to blackmail me with advertising, blackmail me with money, go yourself. 그럼 기업들이 광고는 왜 끊었을까요? 작년 11월 16일 미국 비영리 단체 미디어 매터가 X는 나치가 등장하는 콘텐츠 옆에 애플과 IBM 광고를 게재한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적이다. 라며 지적을 했고 이 보도를 본 IBM은 즉시 X로 내던 광고를 중단. 뿐만 아니라 애플, 디즈니, 컴캐스트, 유니버설, 라이온스게이트, 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 등 미디어 기업들이 일제히 광고를 끊었죠. 사실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후 광고주 상위 100개사 중 70개가 광고를 끊었음에도 미디어 기업들은 계속 광고를 걸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극대노한 일론이 디즈니를 겨냥해 이런 문건을 공개하면서 디즈니나 ABC, ESPN을 비롯한 디즈니 산하 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법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일론은 스타워즈 시리즈 만달로리안에서 퇴출당한 배우인 지나 카라노의 소송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중요 배역으로 출연했던 지나는 미국 월트 디즈니 컴퍼니, 루카스 필름으로부터 해고된 데 대해 두 회사를 상대로 재고용을 보장하고 7만 5천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모든 비용을 서포트하겠다는 겁니다. 지나는 2021년 2월 한 SNS 게시물이 문제시되면서 드라마에서 잘립니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나치가 유대인 박해에 비유한 글을 공유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마스크를 써서 주변을 잘 못 보는 거라고 조롱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한때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 계정 프로필에 he, him, she, her, they, them 같은 젠더 대명사를 표기하는 사례가 늘던 시기에 지나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강요에 반대하며 스타워즈 드로이드를 패러디한 빕붓붓으로 써서 트랜스젠더들을 모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나의 SNS 게시물의 위법성은 없지만 자주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 Fire 지나카라노, 지나카라노를 해고하라 라는 해시태그 무브먼트가 있기도 했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잘린 지나는 만달로리안 시즌2까지 반군의 강인한 전사역으로 인기가 높았고 단독 영화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모든 게 무산되었는데요. 이렇게 해고된 지 3년이 지나 부당 해고와 성차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아주 긴 성명문을 올렸습니다. 데드라인을 통해 공개된 이번 소장 전문에 따르면 소동이 벌어졌을 당시 디즈니 측은 지나에게 LGBTQ+ 단체 대표와의 면담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 권의 책과 여러 편의 다큐 신청을 공고했으며 루카스필름 산하의 LGBTQ+ 커뮤니티에 속하는 45명의 직원과의 화상 미팅 및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데요. 남성 출연진들, 이를테면 마크 해밀이나 페드로 파스칼도 트럼프의 정책을 나치나 히틀러에 은유하는 정치적인 SNS 글을 올렸는데 이쪽은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고 징벌적 교육을 강요당하거나 잘린 적도 없다는 사례를 들며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나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에 대해 누군가 내 소송을 지원해준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럼에도 꼭 요청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과 변호사, 일론이 날 진심으로 믿고 지지해주고 있다. 깊은 감사를 보낸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디즈니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브레인칩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자원한 피험자의 뇌에 작은 칩과 초극색 케이블로 이루어진 BCI라는 장치를 부착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뇌와 칩 사이에 1024개의 양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며 뇌졸중 같은 중증 신경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이 다시 움직이거나 말하게 되고 근위축성 질병이나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만으로 아이폰 같은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과 시력 등 인지 능력도 향상되는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윤리적인 문제도 남아있지만 탐험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콘텐츠가 공개됐죠. 범죄도시4의 예고편 리뷰, 유해진 김서영의 개봉작 도그데이즈,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을 영화 플랜75, 조조소의 스피노프인 미나시도 푸사 바뀌었네요의 다이제스트, 화제의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 리뷰, 팟캐스트 필름보이즈의 3편의 에피소드까지 아직 다 즐기지 못하셨다면 꼭꼭꼭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